네,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등기법인데요. 등기법과 관련해서 1장과 2장은 거의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그래서 1장하고 2장, 우리가 지금 처음에 1장부터 할 텐데 1장과 2장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가볍게. 그래서 기억나면 맞추고 기억 안 나면 뭐 틀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여기는 또 외울 내용들이 많고 하니까는 근데 이제 출제 빈도가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또 시험 시간 또 낭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니까요.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죠. 등기 먼저 이제 유효 요건 대표 문제인데요. 1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등기 유효 요건과 등기 효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등기 효력 유효 요건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그대로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어렵지는 않죠. 자, 1번 보시면요.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가 무효가 됐어요. 근데 그 무효 등기를요. 유용하려고 합니다. 자, 무효 등기에 이 담보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는 사항이 되겠죠. 권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표제부 유용은 안 되지만은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는 사항은 유용이 가능하죠. 근데 다만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유용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무효가 된 가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유용을 해요. 유용을 하는 것은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무효 등기 유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2번은요. 건물 멸실로 무효가 된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요. 건물이 멸실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예요. 자, 이것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로 유용하기로 합니다. 이런 유용은 뭐예요? 표제부를 유용하는 거죠. 신축 건물을 과거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거잖아요. 신축 건물을 멸실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표제부 유용이 되겠죠. 표제부는 유용은 없습니까? 이해관계인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표제부 유용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 유용한 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표제부를 유용하는 거는. 자, 3번은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 을이 매수하여. 자, 그러면 매수인은 없습니까? 직접 자기가 보존 등기를 못하는 것이죠. 소유자 명의로 먼저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매수인이요.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더라죠. 맨 앞을 생략해버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자기가 최초의 소유자다 해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각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 이를 광고하고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매수인에게 등기가 된 것이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것은 유효가 되는 거죠. 모두 생략 등기.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이제 매매로 기록했어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죠. 다만 어차피 소유권, 증여를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어차피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가 되는 거죠. 어차피 소유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 안전, 신속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에서 핵심은요. 권리자 앞으로 정말 진정한 권리가 되어 있느냐. 요 권리에 대한 등기죠. 권리.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 앞으로 정말로 권리의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게 실체관계에 이제 부합하면 어떻습니까? 등기 원인이나 뭐 과정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다 유효하게 하는 거죠. 다 유효하게. 자, 그 다음에 5번 등기관이 실행한 등기가요. 자, 등기관이 실행을 했어요. 근데 등기관이 실행을 했는데 절차를 위배하여 등기가 됐어요. 그럼 절차를 위배하여 등기를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 각하를 해야 되는데 이를 강구하고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때 이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등기가 비록 과정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로 한다는 거죠.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딱 두 가지는 실체관계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무효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관할 위반.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했을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데 이 두 가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는 거죠. 언제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부합하더라도 당연무효죠. 그러니까 유치권자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돼 있어요. 실체관계 부합합니다. 유치권자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되겠으니까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러나 유치권 자체는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당연무효가 되고 부합하더라도 당연무효이기 때문에요. 실체관계 심사 여부 권한이 없는 심사할 권한이 없는 등기관이 그대로 말소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등기관은 실체관계 심사 권한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잘못해서 절차를 위반해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부합하더라도 어차피 무효니까 이건 직권 말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이 두 가지는 실체관계를 불문하고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개관 이제 1절부터 하나씩 보죠. 자, 1번은 뭐 간단한 거죠. 개념에 관한 내용이죠. 자, 등기부에 대한 개념. 그래서 전산정보, 등기는 이제 다 전산화가 돼 있어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부분 규칙에 따라 이제 편성해 놓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규칙에 편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느냐? 엄청나게 큰 디스크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디스크를 우리는 이제 등기부라고 하고 이 안에 엄청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우리는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 이것이 바로 디스크를 말하는 거죠. 디스크, 이 엄청나게 큰 디스크 이게 바로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그럼 이 안에 엄청나게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특정 부동산에 관한 자료, 특정 토지, 특정 건물에 대한 자료를 특히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건물, 한 필의 토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하고 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권리증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권리증.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이제 기록되면은 등기소에서 당신이 권리자입니다 라는 증명하기 위한 정보로서 등기필 정보, 등기를 그 사람 앞으로 필요했다는 정보, 소위 말하는 권리증, 권리증을 이제 주는 거죠. 즉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이제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관이 작성해준 정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리증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개념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5번 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요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줬어요. 등기관이 등기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 씁니까?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근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근거법은요. 자, 국가는 그 타인에게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이 등기관만 있는 건 아니죠. 경찰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있죠. 그런 공무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손해배상을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것으로 일반법으로서요.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으면 그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공무원이었으면 국가를 상대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국가배상 책임,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자,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는 이제 물적 편성주의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죠. 신청이 들어와야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등기가 돼야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성립 요건주를 취하고 있고요.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주의죠. 등기관은 그 서류 심사만 하는 거죠.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 이 서류들이 서로 일치, 불일치 여부만 심사하는 형식적, 즉 절차적 심사만 합니다. 우리가 지적과는 좀 다르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요.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지만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죠. 그래서 등기가 잘못되면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는 이제 국가배상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내용 우리가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들은요. 독립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부르면서 한두 지문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로만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1번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 민법 186조에 관한 내용이죠. 자,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민법 187조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3번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해요. 그럼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고 토지의 표시, 즉 사실관계, 즉 권리관계 이외의 사항이니까 사실관계가 되겠죠.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한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죠.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 및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를 했다라고 하더라습니까? 그 전 소유자가 무권리자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거죠. 취득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취득하지는 않지만 공신력이 부정됨으로써 거래 안전이 이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민법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효인 전 소유자가 무권리자인 이유가 뭐 통정 허위 표시, 뭐 사기 강박, 뭐 착오, 또 비진위 표시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무권리자였을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거죠. 그것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보호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안 되지만 그래서 법에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보호되는 것이지 공신력에 의해서 보호되는 건 아니죠. 공신력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법의 특별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보호될 뿐인 것이죠. 자, 5번 등기관은 그 신청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심사한다. 이게 바로 형식적 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의 실체적 존재 여부나 효력, 등기 원인 그러면은 매매 이런 걸 말하죠.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들은 심사할 권한이 없죠. 여기에 대한 다투어지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법관은 아니니까요. 법관이 판단은 못하죠. 그러니까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등기관은. 자, 그 다음에 제2절은 이제 부동산 등기 이제 종료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또 할 내용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표제부 등기의 특징을 좀 보죠. 표제부 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 을구가 있죠. 갑구, 을구는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니까 사항란.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하니까 이제 표시란이라고 하는 거죠. 자, 표제부 표시란에는요, 등기 목적은 따로 기록하잖아요.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등기 원인은 기록하지만 목적은 없어요. 표시란에는. 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좀 기억하셔야 되죠. 표제부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아닌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 안 되고요. 또 표제부는 원칙적으로 다 주등기로만 하죠.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것은 권리의 순위,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권리의 순위, 효력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표제부 등기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죠. 주등기.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등기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이죠. 권리가 추정되는 것이지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무효 등기 유형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표제부 등기 유형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갑구나 을구, 상란의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만 유형이 인정되는 거죠. 3번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자,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먼저 접수번호요. 접수번호는 우리가 권리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접수번호잖아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에 의해서 권리의 순위, 권리의 우열, 권리의 충돌이 생겼을 때 우열을 정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적는 거니까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등기엔 상란에만 기록을 하겠죠. 표제부는 권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접수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에 접수한 날짜는 적어요. 보존 등기가 신청되면 표제부도 그때 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접수 일자만 적지 따로 접수번호를 적지는 않습니다. 접수번호는 그 권리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항란에는 순위번호를 적죠. 그러니까 표제부는 이제 표시번호를 적죠. 사항란은 순위번호, 그러니까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순위번호, 표제부는 표시번호. 토지의 표시도 변해갈 거 아니에요. 지목이 변해가고 하겠죠. 그러면 1, 2, 3에서 표시번호를 적는 거죠. 그다음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가 기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요건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수 번호, 순위 번호는 갑구, 을구에 기록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미 등기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어요. 자, 전부가 멸실되면은 등기기록을 폐쇄를 해야 되고, 폐쇄하기 전에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죠. 그러면 일부만 만약에 멸실됐으면요, 등기기록을 폐쇄해서는 안 되겠죠. 등기는 그대로 두고요, 바뀌는 건 하나밖에 없죠. 면적이 줄어들었을 뿐이잖아요. 면적을 줄어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때는 면적을 변경하는 등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등기기록을 폐쇄할 필요는 없이 면적을 변경하는. 면적은 부동산 표시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전부가 멸실되면 멸실 등기 하는 거죠. 그리고 7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어차피 우리가 5장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죠. 등기의 종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미 기입등기가 끝났을 때,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체관계하고 불일체예요. 불일체하면 이때 실체관계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류는 빠뜨린 게 있어서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한다고 했죠. 원시적으로 일부. 자, 일부 불일치하면 변경이나 경정인데 원시적이니까 이럴 때는 경정 등기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시정하는 등기는 변경 등기가 되는 거죠. 변경 등기. 변경 등기가 구별되는 것이고,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등기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됐어요.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면 이때는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소 등기는요, 우리가 멸실과는 구별해야 되겠죠. 멸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멸실 등기라고 등기를 폐쇄하는 것이고요. 근데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가백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요, 이 등기가 무효예요. 물건이 세상에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로 폐쇄해서는 안 되죠. 이럴 때는 전부가 부적법해요. 잘못된 등기라는 거죠. 부적법하면 이럴 때는 말소만 하는 것이지 등기로 멸실시키지는 않죠. 말소 등기를 합니다. 이때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어요. 자, 일부가 멸실됐을 때 앞에서 잠깐 했죠. 전부가 멸실됐을 때는 멸실 등기라고 등기를 폐쇄하지만은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로 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그 등기의 종류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이건 어차피 해당 등기하는 과정에서 또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넘기시면 이제 등기 사항이 나오죠. 등기 사항. 자, 등기는 이제 등기 사항. 그러니까 등기는 이제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죠. 부동산에 대한 이제 권리인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고요. 동산은 등기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이니까 물권을 등기하지 채권은 등기가 안 되는 거죠. 채권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등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도 우리는 토지와 건물만 우리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일반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만 등기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등기가 있어요. 임목 등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 등기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진 않고,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토지나 이제 건물만 등기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이 이게 토지냐 건물이냐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물권을 등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물권이라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점유권이나 유치권 이런 건 또 등기할 수가 없고요. 채권은 원래 등기가 안 되지만은 또 일정한 채권은 우리 민법에서 또 허용을 해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또 채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가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기출이 됐었어요. 근데 요새는 잘 기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권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저 권리 쪽을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만 좀 기억하세요. 자, 이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건축물이니까 건물로서 등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조립식 패널 구조,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것은 등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서 또 보죠. 지붕이 없는 양어장이에요. 우리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둥이 있고요,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이것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비닐하우스는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를 않았고요. 등기할 수 없고요. 또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의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이에요. 이 폐유조선이 호텔로 개조가 됐어요. 호텔가 개조됐으면 이것은 폐유조선을 과연 건물로 볼 수가 있느냐죠. 건물로 볼 수 있느냐. 여전히 이것은 선박일 뿐인 거죠.
건물로 만약에 호텔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선박일 뿐이다. 그래서 선박들은요. 선박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박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이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토지나 건물만 우리 일반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3번은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박을 호텔로 개조했다고 해서 이것이 건물이 되는 건 아니다. 여전히 선박일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좀 애매한데요. 일반하고 애매한데 조직적으로 뭐 쌓아서 만든 거예요. 컨테이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쌓아가지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슬레이트 지붕까지 가지고 있는 주택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요. 이거는 건물로 취급을 해가지고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죠. 그리고 재료들도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토지에 정착돼 있다고 볼 것이냐, 토지에 정착이 안 돼 있다고 볼 것이냐, 이것이 건물에 대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토지에 정착돼 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면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니까 건물이 아니고 쉽게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은 토지의 정착물로 받아서 건물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건축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이런 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3번 기억하시고요. 1번과 2번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이제 기출됐던 내용이니까 잠깐 넣었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자,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되는데, 등기 대상이, 자, 보죠. 5개 풀장이에요. 5개 풀장이면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가 되든지 건물의 일부가 될 뿐이지 따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고요. 주유소 캐노피는 주벽이 없잖아요. 주벽이 없으니까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요. 자, 호텔로 개조된 선박은 등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은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등기할 수 없어요. 근데 개방형 축사 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개방형 축사는요. 축사를 지었는데 개방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지만 주벽이 없어요. 개방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특례법에서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한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요. 주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주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면적 이상의 개방형 축사들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기억하시고요. 네, 8번, 9번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 요새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10번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10번. 권리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자,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점유권이나 유치권은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습니까? 이것은 점유에서 공시되지 등기에서 공시되는 게 아니죠. 우리 민법에서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권, 또 유치권 이런 것은 등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저당권인데 하천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천은 토지죠. 우리가 지목 시간에 배우잖아요. 토지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천도 토지는 토지예요. 토지 등기부에 당연히 등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천도 토지니까 등기할 수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하천도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하천은 굉장히 공익을 위해서 사용이 제한돼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물건이라는 거죠. 하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굉장히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건 공용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용 제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토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법상 규제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규제가 뭐예요? 공용 제한하는 것이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은 사용이 제한되잖아요. 일정한 범위로만 사용하지 그 이상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공용 제한이에요. 하천도 공용 제한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천도 등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용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권리는 등기, 사용은 하지 못해. 내가 소유는 할 수 있어도 사용은 못하는 거예요. 사용 못합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건요. 사고 팔 수는 있다는 거죠. 소유할 수 있다는 건 사고 팔 수 있어요.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에 경매도 가능하다는 거죠. 매매가 가능하면 경매도 가능하겠죠. 그럼 경매가 가능하니까 저당권은 돼요. 소유가 가능하니까 저당권도 되는 것이죠. 처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용은 못해요. 사용 못하기 때문에 용익권 등기는 못합니다. 하천에 대한 저당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저당권 소유권은 가능하지만 하천에 대해서 용익권 설정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가 하천에 대한 지상권 해버리면 등기를 못합니다. 지상권 이런 건 등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권리질권. 권리질권은요. 질권은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안 배우는 내용이지만요. 저당권을 제외한 약정담보물권은 다 질권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통산에 대한 담보권은 당연히 질권이 되겠죠. 그럼 권리들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그럼 지상권, 전세권을 제외한 권리들은 다 질권을 설정하겠죠. 질권.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권은요, 유치권이 있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고, 약정에 의한 담보 물권으로는 질권하고 이제 저당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근데 여러분은 질권은 안 배우고 저당권만 배우잖아요. 민법에서.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 전세권이죠. 그럼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을 제외하고는 다 질권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반대인 동산.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제외한 권리들은 다 질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권리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 가능하듯이. 그러면 이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 그 외에 넣습니까? 다 질권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도 등기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저당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넣습니까? 여기 부기 등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기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면 주등기로 했을 텐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부기 등기가 되겠죠. 그럼 그 이외의 권리요. 그럼 지상권과 전세권이 아닌 저당권, 재산적 가치가 있죠. 저당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건 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질권. 그럼 저당권 질권 같은 경우에 권리 질권이 될 텐데 저당권이 등기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저당권에 대한 질권도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다. 즉 권리 질권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면 그 질권도 등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질권이 저당권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당권 밑에 또 부기 등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질권에 부기 등기가 되어야 이 질권이 저당권에 미치게 되겠죠. 자, 채권 담보권은 그냥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담보권도 특별법에서 등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제 등기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채권에 대한 담보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담보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요. 외상채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법에서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맞는 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예외적으로요.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채권 담보권도 있다 정도만 이건 우리가 자세히 안 배우는 내용이니까 좀 암기를 하시고요. 채권 담보권도 등기를 할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 효력으로 가죠. 효력. 앞의 내용은 상대적으로요. 같은 일장에서도 그 중에서도 덜 중요한 것이고요. 일장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은 이제 효력과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효력과 유효요건. 자, 11번부터 보시면요. 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하고 이제 겹치는 내용이 나오죠. 1번 판례에 의하면요.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복귀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가 해제가 아니라 취소나 무효가 돼도 마찬가지죠. 가백에서 을아 풀었으니까 이전 등기가 됐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의뢰하러. 근데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말소를 해야 가백의 소유권이 복귀돼요? 바로 소유권이 가백에 복귀됩니까? 무효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가백에 복귀되는 거죠. 현재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죠. 매매를 만약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연히 가백의 소유권은 복귀되는 거죠. 매매를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했을 때 말소되지 않고서 뒀습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갑에게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등기부상으로는 갑이 소유자인데였습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권이었습니까? 을의 등기에서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이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우리가 말소라는 것도요, 단독 신청이 아닙니다. 공동 신청이니까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우리가 등기를 청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공동 신청이 전제가 되는 거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면 이 사람한테 청구할 필요 없죠. 혼자 등기소 가면 되니까. 근데 혼자서 등기를 신청을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협조하는 말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신청에서 말소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소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 이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하면 되는 거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그래서 말소되지 않아도 이제 갑이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병. 이 사람이 무권리자였습니까? 병원은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제3자 보호 특별 규정들이 있잖아요. 해제를 했을 경우는요. 해제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호되는 거죠.
해지 이후 제3자도 보호되죠. 선의인 경우에는. 그렇죠. 또 사기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 제3자가 있어요. 제3자. 제3자였습니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보호가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요. 자, 1번은 맞죠. 1번은. 이거 민법 내용이죠. 자, 2번은요. 공유물 분할을 제한한 약정이요. 이 민법 내용이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채권 특약이잖아요. 당사자 간의 특약이죠. 특약들은 다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등기를 하면 이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를 하여야 대항할 수 있죠. 등기 안 하면 대항 못하는 거죠. 채권 특약들은. 그 다음에 3번 상속이나 포괄 유증이요. 상속이나 포괄 유증은 우리 민법에서 씁니까? 법률의 규정이한 물권 변동으로 보죠. 181조에서.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요. 4번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이요. 우리가 187조에서 말하는 물권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되는 법률의 규정이한 물권 변동에서 그 판결이 나오죠. 187조에서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 판결 같은 경우 이행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변동되지는 않죠. 이행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뿐인 거죠. 단독으로. 그래서 단독 신청이 있었습니까? 등기가 되어야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건요. 나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 그러니까 판결에서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었습니까?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단독 신청해서 이제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된다. 그러니까 민법 187조의 판결은 형성 판결, 즉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을 말하는 것이지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야 변동이 되는 거죠. 자, 3번, 5번 보시면 수용. 수용은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이니까 습니까? 수용은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된다. 자, 12번은요, 등기 순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권리가 이제 서로 충돌될 때는 이제 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요. 순위에 같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 것이고요. 등기 순서. 다만 이때요. 등기 순서는 같은 구에 있는 등기간에는 순위 번호를 따지고요. 다른 구에 있는 등기간에는 순위 번호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접수 번호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접수 번호는 권리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니까 갑구, 을구에만 기록되지 표제배는 기록되는 사항이 아니죠. 자, 3번 보시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집합건물 등기할 때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따로 할 텐데요. 이제 대지권은요, 대지권. 자, 대지권은 건물 등기부에 기록해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해요? 건물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토지 등기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 토지 등기를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내가 대지권 얼마인지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으면 뭘 봐요? 건물 등기부를 보지 토지 등기부를 보질 않아요. 토지 등기부를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토지 등기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대지권의 비율 이런 것들이.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2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대지권의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건물 등기부에 있는 등기예요. 건물 등기부에 있는 등기하고요. 건물 등기부에 있는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간에 서로 충돌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접수번호로 따져야 되겠죠. 접수번호.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순위를 말할 때요. 순위번호나 접수번호에 나오면요. 무조건 그러니까 원칙을 이렇게 얘기해서 원칙은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접수가 되겠죠. 그래서 접수번호에 의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 접수번호에서 권리 순위가 정해지지만 다만 같은 등기 기록에 같은 구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순위번호를 따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접수번호로 따져야 되는데 같은 등기 기록에 있는 같은 토지, 같은 건물 등기 기록에 있는 그 등기 중에서 또 같은 구에 있는 등기간에는 예외적으로 그때는 순위번호로 따진다. 그래서 같은 구 이렇게 이런 말 없으면 다 접수번호로 보시면 돼요. 접수번호. 같은 구라는 말 없으면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 접수번호예요. 그냥. 접수번호가 원칙이니까. 접수번호가 같은 구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순위번호다. 기억하시면 되죠.
자, 4번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요. 같은 주등기 밑에 부기등기 여러 개 있으면 그때는 그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이제 그 등기 순서에 따라서 따지게 되겠죠. 가등기는 이제 본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겠죠. 본등기 순위. 가등기가 본등기를 했을 때는 이제 가등기 순위. 그러니까 가등기가 본등기는 이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13번 보죠. 자, 1번은 임차권과 환매권은 이제 등기할 수 있죠. 우리 민법에서 쓰면가 예외적으로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이제 대항적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등기에는 취득시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점유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부동산 같은 경우 20년인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만 점유하면 되는 거니까 시효기간을 단축시켜주고요. 3번 원인무효의 등기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거죠. 말소하기 전에는요. 용익권과 용익권이 양립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용익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 등기가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걸 말소하지 않고 또 전세권을 해버리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순된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무효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말소되지 않으면 이를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을 하는 거죠. 말소를 해야 등기를 할 수 있지. 말소하지 않고서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3번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내용이죠. 자, 5번 말소회복 등기는 부족법하게 말소됐을 때 회복하는 거예요. 부족법하게 말소됐다는 것은요. 말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 권리는 소멸되지는 않죠. 등기는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소 회복 등기가 되면은 원래 그 순위 효력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죠. 자, 14번 또 등기 효력. 다 비슷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건물 보존 등기의 면의자가 이런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건 보존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것이죠. 보존 등기는요, 최초의 원시 취득자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라는 점에서 추정력이 미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어요.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추정력이 깨져버리는 거죠. 추정력이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내 소유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정력이 미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지만 추정력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보존등기 명예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추정력이 깨진다는 거죠. 그럼 스스로 자기가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입증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되겠죠. A가 최초의 소유자는 맞다. 근데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받았다. 매수를 했다.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 사람이 매수했다는 입증을 했어요. 입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그러면 이제 유효가 되겠죠. 입증이 됐으니까 이거 모두 생략 등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매수를 해서 내가 최초에 내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럼 유효한 등기로 보잖아요. 모두 생략 등기. 그럼 어떻습니까? 입증이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소유자로 추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갑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추정력에 미치지 않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추정력이 깨져버리니까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을 때는. 자, 2번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등기 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했을 때는 우리가 사망자로부터요. 자, 보죠.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전 등기가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예요. 그럼 사망자가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력이 깨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랄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됐을 때는 추정력이 원칙적으로 깨져야 되는데 다만요.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됐지만 갑과 을이요. 매매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매매를 먼저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상속인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기 원인 있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상속 등기 해버리면 A가 을한테 매수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지만 이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을이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정력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자로부터 이전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이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을이 입증을 하게 되면 소유자로 추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에 등기 신청을 넣습니까? A가 등기를 을 앞으로 등기를 상속인 신청할 때 상속인이 신청하는 거 상속이니까 넘어가고 일단 등기 의미자 사망 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망 전에 이미 등기원이 존재했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추정력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3번은 우리가 앞에 썼던 거 비슷한 거죠. 전세기간이 전세기간에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전세권 등기 넣습니까?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니까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전세권, 즉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죠. 후등기 저지르기 위해서. 앞에서 방금 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원인 없이 말소되면 말소가 무효죠. 말소가 부적법해요. 등기 넣습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전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소된 때는 그 회복 등기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갑이 추정력을 받겠죠.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은 했지만요. 말소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실되지는 않았겠죠. 부적법 말소니까.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겠어요? 이때는 을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겠죠. 을이 소유자로. 그렇죠. 그래서 말소된 등기 최종명예. 최종명예는 이런 의미죠.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 앞으로 이전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됐대요.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돼가지고 이것도 부적법하게 말소됐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가 추정되겠어요? 병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겠죠.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점유에도 추정력이 미치죠. 점유도 추정력이 미치고요. 여러분 점유의 추정력에서 점유권 파트에서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점유도 추정력이 있고 등기도 추정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유는 동산의 공시방법이고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고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죠. 그래서 점유자하고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서로 다르면요. 등기 명의인에게 추정력이 미치는 거죠.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이고 점유는 동산의 공시방법일 뿐이니까요. 다 민법 시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거죠. 오히려 등기 유효요건 효력은요. 민법에서는 매년 나와요. 민법에서는 매년 나오죠. 등기 효력과 유효요건. 물권법 총칙의 대부분은 다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나오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매년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잘 나오니까 함께 하는 거죠. 민법하고요. 등기법을. 자, 15번은요. 등기 추정력이요. 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추정력이죠. 자, 추정력은요. 일단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그러니까 비록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되게 됐다를 했을 때요.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등기를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또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만 해요. 실제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등기관이 심사를 통해서 한 등기잖아요. 통해서 한 등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등기는요. 적법 유효성이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들은 등기관이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일단 기록된 내용들은 다 추정력이 미쳐요. 그러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되는 사실들이요. 전제되는 사실들이 있었으니까 등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들어왔으니까 등기를 해줬겠죠. 토지거래 허가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왔으니까 등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되는 전제되는 사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으면 위임장에 들어와서 대리권 증명서가 들어왔으니까 등기를 해줬겠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데 무권 대리인이에요. 위임장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등기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는 한다고 했잖아. 서류 심사.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등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서 다 추정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당권 등기에서 저당권 기록돼 있잖아요. 피담보채권도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추정력이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에도 당연히 추정력이 미치죠. 등기부는 피담보채권 당연히 기록돼 있으니까요. 자, 2번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요. 사망자.
원칙적으로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신청됐다라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런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또 전 소유 명의인이 허무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은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깨진다, 번복된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추정력이 미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의 권리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 소유권이 진실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말은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 추정력이 있지. 소유권 보존 이외에 권리 변동의 진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다. 자, 이것은요.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건물이 이 건물을 신축한다. 갑이 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이걸 4월 1일 날 신축을 해가지고 보존 등기가요. 7월 1일 날 됐다고 해보죠. 갑은 4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해요. 7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해요. 신축된 때 소유권 원시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보존 등기 없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죠. 보존 등기 있어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규정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보존 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람이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해보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돼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통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죠. 등기 안 됐으면 소유권 전자를 취득하지 못해요. 근데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안 돼도 소유자예요. 보존 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권리 변동의 추정력,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변동의 추정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원시 취득자였다. 그러니까 갑 앞으로 등기되면 갑이 원시 취득자였구나라는 것만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등기 추정력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유효 적법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부적법,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지는 거죠. 유효와 무효는 양립할 수 없죠. 적법과 부적법도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적법 유효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무효나 부적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은요. 가등기 자체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했어요. 특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우리가 담보 가등기가 있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요. 저당권과 유사한 실제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권자는 없습니까? 경매도 신청할 수 있죠. 경매, 처분청산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당권과 유사한 실제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요. 가등기 자체로는요.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어떤 권리가 추정된다, 어떤 효력이 있다, 어떤 권리가 있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추정되지는 않는다. 추정력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자, 16번을 보죠. 등기 효력이요. 효력이죠. 자,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요. 보통 이제 추정력과 관련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으로요. 이게 한시법으로 언제까지 한 1년 정도 만들어가지고 올해도 또 이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한시법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면서요. 실명 등기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실명 등기 안 돼 있는 토지들이 많아요. 건물도 있고. 그때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일부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명 등기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법을 또 제정을 해가지고 올해 1년 동안 빨리 실명 등기 하라고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실명 등기해라. 그래서 이제 1년이 딱 지났는데 그래도 그때도 실명 등기 또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또 몇 년 있다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실명 등기해라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실권리자 명의로 이전 등기하라는 거예요. 이전 등기하라. 여기서 구라고 과거라는 것은요. 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1년이 지나면은 소멸을 해요. 그 다음 또 몇 년 있다가 또 만들어요. 다가 또 1년 있으면 소멸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법에 의해서요. 결국 이제 실명 등기를 했어요. 실명 등기는요. 엄청나게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돼요. 여러분 그 민법 하다 보면요. 그 실명 등기 할 때 씁니까? 혼자 가서 이거 실명 등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 3명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맞다는 것을요. 입증할 만한 보증인 3명까지 데리고 와야 등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요, 우리가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신청이니까 둘이서 가는 거죠.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추정력이 좀 약해요. 권리 변동의 추정력은 없잖아요. 근데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몇 명이 가요? 4명이 가요. 4명이 가서 한 등기이기 때문에 훨씬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요, 쉽게 번복이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설명했는데, 그래서 보증에 뭐 매수되고 막 하면 복잡해, 시골 가면 이럴 때 이제 이장님들이 굉장히 힘이 발휘되고 하는 것인데, 근데 한번 등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번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세요. 있다. 그런 게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보증인 3명까지 함께 가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보증인이 매수가 됐다랄지, 보증서가 위조가 됐다랄지, 그 중에 하나라도 그랬을 때만 추정력이 번복이 돼요. 그 이후에는 추정력이 거의 번복이 안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백에서 이 을 앞으로 이전되어 있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추정력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제3자와 소송이 붙었을 때도 소유자로 추정되고요. 전 등기 명인 갑과 소송이 붙었을 때도 추정력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인정되는 거죠. 추정력이라는 것은 소송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입증하는 문제예요. 소송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추정력의 문제는 나올 필요가 없죠. 소송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추정력이니까. 3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요, 그 부동산을 바로 양도해 가지고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게 유효하냐? 자, 갑이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A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은요, 자기 명의로 갑이 최초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상속이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습니까? 이 한 다음에 A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습니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돼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습니까? 생략하고 갑으로부터 직접 을 앞으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죠. 이 등기가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그냥 실체관계 부합하잖아요. 유효하죠. 유효.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해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본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만으로, 이 가등기 어떤 가등기였어요?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그래서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나오면요,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그랬죠. 어떠한 권리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죠. 뭘 청구할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등기를 하고 나서 청구하는 거예요. 본등기를,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순위는 순위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하는 거죠.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었습니까? 효력까지 가등기한테로 소급하지는 않죠. 잔금 지급하고 본등기 한때, 그때 물권을 취득하고, 다만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본등기가 가등기 순위하고 동일한 순위로 가등기 밑에 하기 때문이죠. 또 가등기 시간에 또 반복해서 나올 것이고요. 자, 제 5절 보시면 또 이제 넘기시면 등기 유효 요건이 나오죠. 등기. 자, 등기의 효력 발생과 관련돼 가지고요.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자, 등기의 효력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효력이 있죠. 권리 변동, 대항, 순위 확정, 뭐 후등기 저지력, 추정적,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186조. 이게 가장 중요한 효력이에요. 이 권리 변동적 효력은요, 등기가 유효할 것을 전제하죠. 등기가 유효하지 않으면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무효예요. 이전 등기가 됐는데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즘 갑에게 있잖아요. 권리가 변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적 효력은 등기 유효를 전제로 해서 발생되는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효력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고, 이 효력은 유효를 전제로 해요. 물론 추정적 효력 같은 경우는요, 무효인 등기에서도 발생을 하죠. 무효라고 하더라도 습니까? 일단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또 후등기 저지력도요, 일단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말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에서도 후등기 저지력은 발생을 해요.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점유적 효력, 그러니까 시효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점유적 효력 같은 경우는요, 무효 등기에서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 효력에 있어서 추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이런 것들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권리변동적 효력, 제일 중요한 효력은 권리변동적 효력, 또 대항적 효력.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무효예요. 그럼 대항력이 없겠죠. 그래서 등기가 되었습니까? 유효할 걸 전제로 해가지고 순위 확정적 효력도 발생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권리 변동, 대항, 순위 확정적 효력은 유효인 등기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등기 유효 요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유효 요건과 관련돼서 틀린 것은요. 1번. 자, 많이 했던 거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됐다고 해서 물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2번 보시면 위조된 등기 서류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위조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것을요, 할 수 없는 걸 한 건 아니에요. 서류만 제대로 갖추었으면 할 수 있는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걸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라는 것은요, 원래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등기예요. 유치권 등기, 점유권 등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당연 무효가 되고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에 따라서 당연 무효가 되지만은,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류만 갖춰져 있으면 할 수 있는 등기라는 거죠. 근데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절차가 그냥 잘못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절차가 잘못됐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실체관계 일치하면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관계 일치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는요,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가 됐을 때죠. 유치권 등기, 점유권 등기. 근데 이걸 제외하거나 이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관할 위반의 등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어떻습니까? 실체관계 일치하면 다 유효라고 했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유효하다는 것이죠. 유효하다. 물론 실체관계도 불일치하면 무효가 되겠죠. 근데 실체관계 일치하면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게 틀린 거죠. 자, 3번은 등기가 물권행위보다 선행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도 없는데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실체관계 없이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요, 차후에 어떻습니까? 후일에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이때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됐잖아요. 부합하게 됐으니까 이때는 유효가 되겠죠. 이게 무효등기 유용이잖아요. 무효등기 유용. 그러니까 이해관계만 없으면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하죠. 자, 4번은요. 지상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어요. 이건 질적으로 불일치죠. 그러면 일부가 무효예요? 아니, 일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전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전부가 잘못된 거죠. 일부가 만약에 불일치했을 때는 경정 등기로 시정하면 되지만 이거는 전부가 부적법하잖아요. 질적으로 불일치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전부가 무효가 되고 이건 말소 등기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는 우리가 구별하죠. 등기가 됐는데요, 전부가 불일치하면은 말소, 일부가 불일치하면은 경정 등기로 시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적인 불일치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률행위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갑이 병과 계약을 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그렇지.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Y 토지가 됐다 그렇지. 지상권 설정을 했는데 전세권 등기가 됐다 그렇지. 이건 뭐예요? 질적으로 불일치한 거죠. 질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불일치예요. 질적 불일치, 전부 불일치. 전부 불일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말소 등기에서 시정하는 거죠. 말소 등기에서 시정합니다. 그러면 경정 등기는요,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런 거죠. 병과 계약을 해가지고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일하죠.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람 주소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주소만 경정 등기를 하면 되죠. 등기를 무효로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만 바꾸면 돼요. X물건 100번째 계약을 해가지고 100번째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거 지목만 잘못됐어요. 그러면 등기를 전부를 무효로 해가지고 말소할 필요는 없죠. 이것만 조금 고치면 되잖아요. 자, 지상권 계약을 한 다음에요. 지상권 등기가 됐어요. 근데 지료 등기만 좀 잘못된 거예요. 지료.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걸 말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질적으로는 동일성은 있지만은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유효로 두면서 어떻습니까? 일부만 어떻습니까? 일부만 경정 등기로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질적으로 불일치가 돼가지고 이거는 말소를 해요. 전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질적 불일치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고 말소 등기로 시정하는 거죠. 자, 5번은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다시 전매한 후 갑의 동의를 하지 않으면요, 병은 갑에게 중간승낙 등기 청구죠. 최종
매수인이었습니까? 최초 매도인에게 지금 중간선이한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중간선이한 등기 청구하려면 습니까? 3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중간선이한 등기는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18번을 보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양적 불일치가 되는 거죠. 양적 불일치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등기된 양이 물권의 양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물권의 양보다 많으면요 이런 게 되겠죠. 물권행위 법률행위는요 한 필지 X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를 했는데요. 등기는요 X와 Y 두 필지 옆에 인접하는 Y 필지까지 등기가 됐어요. 그럼 X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Y에 대해서는 매매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Y는만 무효로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죠.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고 벌매도 한 적도 없이 이루어진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2번 등기 추정력은요 상난,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죠. 갑구, 을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표제부, 표시라는 데에서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친다라고 했죠. 제3자뿐만 아니라 직전 소유자에게도. 4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 중복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중복 보존 등기. 여러분 그 민법 시간에도 배우는 거죠. 중복 보존 등기.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됨으로써 등기로 개설되다 보니까 중복 등기라는 것은 중복 보존 등기를 말하는 거죠. 중복 보존 등기를 하면서요. 등기 기록이 또 하나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갑 앞으로 이미 보존 등기가 되는데 갑이 일한테 물건을 팔려고요. 물건을 팔려고 이제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줄 알고 또 보존 등기를 신청해요. 근데 등기관이 이런 경우는 각하를 했어야 되죠. 중복 보존 등기니까. 근데 모르고 해버린 거죠. 해버리고 후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요. 동일인 명의 중복 보존 등기죠. 우리 판에는 어떻게 봅니까? 동일한 명의 중복 보존 등기는요. 실체관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선 등기만 유효하다고 하죠. 선 등기만. 후 등기를 기초로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관계는 뭐가 부합해요? 요게 부합하죠. 실체관계는. 그러니까 실체관계 요에 부합하잖아요. 근데 실체관계의 후등기가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판례는요. 동일인 명의 중복 보존 등기는 언제나 보존 등기만 유효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 등기가 격려됐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선 보존 등기만 유효하다고 하는 거죠. 선 보존 등기. 자,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에 말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효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였습니까?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소유자가 매도인 명의로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있죠. 진정 명예회복, 이전 등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소가 돼서 복귀를 하든 회복이 되든 아니면은 이걸 이전 등기를 통해서 명의를 회복을 하든 실체관계 다 부합하잖아요. 자, 19번요. 19번은.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하고요. 실제 건물상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 판례가 다소 차이라는 것은 다소 차이라고 돼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했죠. 차이가 굉장히 클 때는요. 현저한 차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다. 이럴 때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상속인이 상속 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중간선약 등기로서요. 유효하다는 거죠. 3번 동일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이 동일한 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항상 먼지한 보존 등기, 선 보존 등기만 유효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판례가. 그다음에 4번 보시면요. 4번은 이제 이 중에 여기서 중복 보존 등기가 있어요. 중복 보존 등기가 있는데요. 등기명이 틀려요. 동일인이 아닙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갑이 처음에 보존 등기가 돼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을이 병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요. 보존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등기관이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병 앞으로 쓰니까 보존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전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쓰니까 병이 다시 이 물건을요. 보존 등기를 기초해서 다시 정 앞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중복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중복 보존 등기. 그러니까 매매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는 뭐예요? 요거죠. 이게 실체관계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판례는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복 보존 등기에서는 뭘 유효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요. 판례 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인을 달리하는 중복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이루어진 이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로 옵니다. 이게 원인 무효가 아니에요.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후 보존 등기를 무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하는 쪽으로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요. 당연히 후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실체관계는 이게 부합하잖아요. 어차피 산 사람이니까. 사고 있으니까. 이에 유효하다, 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 맞습니까? 이 등기가 유효고 후 보존 등기, 후 등기가 무효로 보는 거죠. 무효.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그 중복 보존 등기에서 어떤 등기를 유효로 하느냐의 내용이죠. 자, 5번 보시면요.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운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한 건물의 등기부에 써요. 이거는 뭐요? 표제부를 이용하는 것이죠. 무효라는 거죠.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는 만약에 어떤 X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보존등기가 돼 있어요. 갑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멸실이 됐어요. 근데 똑같이 건물을 지었어요. 아무리 똑같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없죠. 이것은 Y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건물은 멸실이 됐기 때문에 이 등기 기록은 뭐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의 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유용할 생각으로요. 요 물건을요. 을한테 팔아요. 을한테 파는데 요 등기를 유용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라는 겁니다. 취득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무효가 되죠. 이 건물로서는 이 등기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예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이전 등기를 받은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이전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Y 건물에 대해서 씁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고 보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형은 무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은요.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다시 전매했습니다. 갑에게서 을, 병 이렇게 하는 거죠. 전매. 매매만 했다고 하니까요. 아직 갑이 이제 소유권자로 등기되는 상태에서요. 자, 1번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요.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게 특별 규정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 기간이 있어요. 뭐 1개월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돼 있지만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신청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에요. 법조문이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 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나 모두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매매했으면요.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하라는 거예요. 괜히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하려고 엿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적어도 이전 등기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때는 언제가 되겠어요?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동시행 관계니까. 그럼 잔금 지급해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때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는 것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이렇게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뒤에서 또 나와요. 자, 2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겠죠. 토지거래 허가서니까요. 이렇게 받아야 되죠. 또 이렇게 넘어갈 때 또 받아야 되고요. 자,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을, 병 이렇게 순서로 가야 돼요. 순서로 가야 되는데 순서로 가야 돼요.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병은 어떻습니까? 직접 청구는 절대 안 되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을을 대위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요. 그럼 병이었습니까? 을 대위해서 협력을 하는 거죠. 을 앞으로 등기가 돼야 내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병이 을을 대위해서 씁니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도 씁니까? 이 사람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병이 이제 대신해서 막 행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위에서만 이렇게 등기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대위에서만 가능하지 직접 청구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를 못 하니까. 항상 갑을 병으로 와야 되니까요. 자, 4번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곳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직접 소유권을 매수인인 것처럼 허가를 받아가지고 갑에게서 병에게로 직접 이전되게 되면은 이거 다 무효죠.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합의 이런 건 다 무효로 보는 거죠.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으로 봐가지고 다 무효가 되는 거죠.
4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5번처럼 해야 되죠. 5번처럼. 5번도 마찬가지죠. 5번처럼 5번도 마찬가지죠. 3자 합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선약등기 청구를 못한다는 거죠. 중간선약등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직접 청구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한 거죠. 을을 대위해서만. 직접은 안 되고. 자,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이제 섞여서 있는 것인데 이제 중간선약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A, B 또 B, C에게로 매도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A고 여기는 B, C요. 중간선약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경우 어떻습니까? 반드시 B를 거쳐서 이전이 돼야 되지 중간선약등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보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런 미등기 전매행위요. 중간선약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하고 있는 거죠.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중간선약등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하고 있지만요. 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요.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다 보니까 만약에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없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것으로 푸는 거예요. 일단은 전국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중간선약등기 나오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으로 일단 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수식어를 준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미등기 전매행위를 처벌을 합니다. 단속 규정으로 처벌을 하지만은요.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요. 중간선약등기를 했어요. A에서 C 앞으로 직접. 무효입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유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상 효력은 유효해요. 유효하지만 이 사람 걸리면은 처벌만 해요. 처벌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라는 거죠. 2번 부동산특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선약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 하나로서요. 거민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또 거민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약서가 있을 거고 두 사람은 계약서 있을 텐데 A와 C는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에 도장 찍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장 찍어 올 수가 없잖아요. A와 C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선약등기를 이렇게라도 좀 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선약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연득게 할 때는 그 계약서나 또는 판결서에 거민 도장 받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거민제도는요. 등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어요. 특별조치법에 거민. 공법이 또 공법상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번 A, B, C 3인의 중간선약등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 C는 중간선약등기에 각자 세 사람이었습니까? 세 사람이 다 합의를 하게 되면 C는 A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겠죠. 3자 합의가 있으면 A, B, B, C 나아가 A, C까지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자, 4번 A, C 사이의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A로부터 직접 C 앞으로 X토지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루어졌어요. A에게서 C 앞으로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A와 B 사이의 계약이고 B와 C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등기가요.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근데 실체관계는 부합한데요. 우리가 중간선약등기 청구를 하려면요. 3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A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합의를 안 해줬어요. 합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중간선약등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일단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이루어졌으면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한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유효하기 때문에요. A라는 사람이 나는 합의해 준 적도 없는데 왜 중간선약등기가 됐어 해서 무효다 해서 말소를 청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소라는 것은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유효인 등기는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중간선약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버리면 유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말소를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고요. 근데 5번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라면 이렇게 수식어를 주죠. 이라면 어떻습니까? 중간선약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요. 중복등기가 나옵니다. 중복등기. 우리가 중복등기는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이것도 기출됐던 내용인데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중복등기의 유효, 무효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렸죠. 유무효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유효, 무효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복보존등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어떤 등기가 유효냐라는 것은요. 최초의 소유 명인, 보존등기 명인을 보는 거예요. 보존등기 명인을 봐가지고요. 동일인 명이냐, 상이한 명이냐 해가지고 어떤 걸 유효로 할 것이냐. 이것은 최초의 소유자 명인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중복등기 정리는요. 맨 마지막 소유 명인을 봐요.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판단하는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보죠. 이건 빼고.
만약에요,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만 중복등기 정리가 규정되어 있고, 건물은요, 건물은 등기 예규가 있어요. 예규에 있으니까 예규까지 우리는 볼 필요는 없고 토지에 대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 보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떤 게 유효하다고요? 여기 위에 게 유효하다고 그랬죠. 동일명의는 항상 선 보존등기가 유효하는 거죠. 선 보존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선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매매는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해서 한 번 더 등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전 등기를 또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실체관계 거래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어차피 이렇게 해야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요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부합하니까요. 이런 등기, 선 등기로 정리하고 이걸 폐쇄시키고 선 등기에다 다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 처음부터 씁니까? 이쪽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폐쇄시켜버려요. 그럼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돼버렸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문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체관계가 정리. 어떤 거면 중복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하나를 폐쇄하고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정리하는 방법은요. 유효한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무효는요. 판례가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선보존 등기만 유효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리는 어느 쪽으로 하냐면요.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유효무효하고 정리 문제는 별개예요. 유효는 우리 판례가 이것을 유효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이것을 유효라고 봐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유효다라고 해버리면 이쪽으로 그냥 정리하는 게 간단하겠죠. 이때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여기 중복보존등기 문제 나왔을 때요. 소수견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이거를 유효라고 하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니까 이걸 유효라고 이쪽으로 정리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복등기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보존등기라는 특성 때문에 대법원 다수 의견은요, 일단 동일의 명의면 무조건 선보존등기를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으로 결정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유효하면은 하나를 정리함에 있어서요, 이걸 폐쇄하고 유효한 쪽으로 정리하면 또 등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또 한 번 일을 해야 되니까 정리는 어떻게 해버리냐? 무효인 이 등기, 무효이지만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쪽으로 정리를 하고요. 유효였지만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요 등기를 얼른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복등기 정리 문제는요, 뭘 보냐면요, 최초의 소유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소유자를 봐요. 여기 을하고 여기 갑이죠. 맨 마지막 소유자. 그러니까 최종 명의를 봐가지고 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느냐를 봐요. 최종 명의를 봤더니 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한 번 해가지고 이 후 등기를 기초로 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요, 갑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 문제는 최종 명의를 보기 때문에 그럼 최종 명의 지금 동일하게 됐네요. 동일하죠. 그러면 둘 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그러면 어떤 쪽으로 정리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둘 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유효한 쪽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명의를 봤더니요, 둘 다 명의 동일해요. 동일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은 유효했던 선등기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 명의 동일하긴 한데요. 후 등기를 기초로 해서요.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선 등기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게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잖아요. 이쪽으로 정리하면 또 저당권 등기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유 명의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후 등기는 소유권 유예 등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때는 또 후 등기로 정리해요. 자, 그러니까 중복 등기의 정리 문제는 딱 정해진 원칙이 있다기보다도요, 그냥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최종 명의를 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유효, 무효 문제가 나면은 최초 소유자를 보고, 유효, 무효는 최초 소유자를 보고, 중복 등기의 정리 문제는요, 맨 마지막 소유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보죠. 자,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우리의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중복하여 맞춰진 등기 기록을 발견한 경우에 하나를 정리를 하고 하나로 폐쇄를 해야 되겠죠. 하나로 정리하고 하나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등기를 폐쇄하게 되는데, 자, 폐쇄하는데 이때 2번은요.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는 실체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르고. 이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후 등기로 정리하고 요걸 폐쇄했어야 돼요. 근데 등기관이 모르고 요걸 폐쇄해버렸어요. 요걸 폐쇄해버리고 이쪽을 남겨놓고 이걸 폐쇄했다는 거죠. 이걸 폐쇄했다고 해서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소멸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당권자가 실수한 거죠? 등기관이 실수한 거죠? 실수했기 때문에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나중에 했습니까? A라는 사람이 폐쇄된 내 등기 살려라. 그러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폐쇄된 기부에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정리 잘못했다고 해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3번 중복 등기 기록에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 그러니까 중복 등기 정리 문제가 나오면 항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이 나와요. 최종 소유권. 우리가 유효 무효할 때는 보존 등기 명의를 보죠. 여기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이 같아요. 같으면 어떻습니까? 선등기로 정리하고 후등기록을 폐쇄한다는 거죠. 둘 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이왕이면 유효한 쪽으로 해서 후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요. 자, 그런데 4번 보시면요. 선후 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 항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본다라고 했죠.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이 같은 경우에도 같지만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고 선등기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후등기로 정리하고 선등기 기록을 폐쇄를 해요. 후등기 기록 폐쇄가 아니라 이때는 선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중복 등기 됐을 때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냐 자기 등기 폐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지니까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중복 등기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효 무효는 보존 등기 명의만 보면 되고 중복 등기 정리 문제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한 쪽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유효 무효 문제하고요. 정리 문제를요.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보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보는 방법이. 자, 1장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2장 들어가도록 하죠.